안녕하세요 여러분, 맘스타TV 왜 이러지? 좀 어렵다. 이게 좋은 분을 모시니까 컨텐츠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잘 소장하고 싶어서. 여러분 라이브 좋으시지만 저는 엄청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인사할게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맘스타TV의 도반장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 엄마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네. 누구시냐고요? 네, 잠시 후에 소개하도록 하고요. 엄마의 성장이 곧 아이의 성장이다. 엄마의 독서는 특별하다. 왜? 엄마의 독서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2019년 상반기에 엄마들에게 큰 반응을 일으킨 공부머리의 독서법 때문에라도 독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읽기 능력이 높을수록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사실 공부 잘하나 안 하나 하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잘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독서는 읽기 능력을 끌어올린다. 사실 잘 읽어야지 뭘 잘 풀 수가 있으니까. 고로 독서는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아이를 만드는 과정 중에 최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좋은 이야기 제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적었는데 읽으니까 그냥 그래요. 네, 근데 핵심만 얘기 들으면 우리 이적 씨의 어머님도 다른 거 안 했대요. 그냥 아이 보는 앞에서 그냥 책 읽으라고도 안 하고 본인께서 책만 보셨대요. 보셨는데 아이들, 이적 씨를 비롯한 형제들이 엄마 나도 옆에서 읽고 싶어 해서 책을 읽게 됐는데 그거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책을 보시고 주산을 하시고 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다 보니까 나도 그게 호기심이 해보고 싶은 거죠. 어린 나이. 그쵸?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저도 책을 많이 읽게 되고 주산도 정말 잘하게 됐었는데 근데 오늘 오신 우리 작가님은 이때까지 몇 권을 읽으셨다고요? 1700권이요. 1700권. 1700권. 그러니까 1700권에 있는 모습을 아이들이 봤으니까 아이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아이들이 엄마의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책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봐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의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작가님, 우리 도반장 맘스타TV는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아요. 네. 셀프 소개인데 자기 소개를 좀 멋지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하고 있는 엄마 전안나라고 합니다. 제가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하고 있다고 하면 많이 받는 질문이 이렇게 3가지 정도 있어요. 첫 번째는 너 백수냐? 이런 질문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너 결혼 안 했지? 이런 질문도 하시고, 세 번째는 너 애가 없지? 그래서 이 3가지가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책을 읽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하고 있는 일이 사회복지사예요. 그래서 작가가 전업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하고 있고 오늘 휴가 내서 여러분 만나려고 잠깐 왔고요.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아들 2명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또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그런 엄마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은 육아하는 마음들도 계실 거고 이제 대입을 기다리는 마음들도 계시겠지만 맘스타TV 일단 가장 많은 애청자 형성을 하고 있는 이 초등학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1학년 엄마시라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이 방송 여러분들과의 시간을 위해서 놀러 갈 때 써야 되는 휴가를 오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깝지 않도록 여러분께 오늘 좋은 질문과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나 휴가 내시고 우리 수연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많이 집중해서 애청해 주시고요. 또 방송 중에 우리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야기 상관없이 여러분들끼리의 이야기를 또 편안하게 채팅창에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 이야기도 계속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벽이 아닌 것 같아 좋네요. 네, 높은 벽? 이게 뭐지? 어떤 벽이요? 넘사벽? 이런 넘사벽? 아무래도 유명하시고 능력자시니까 넘사벽일 것 같았는데 우리랑 같은 분. 일반 평범한. 그렇죠. 네. 아마 듣다 보면 부러움도 나시면서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네. 인상도 좋으시고 그쵸? 목소리도 듣기 좋으시고
저보다 더 많은 것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서 제가 오늘 공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 어떻게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사벽 아니세요. 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소개인데 자기소개를 하셨으니까요. 이 질문부터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성인이 돼서 독서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첫 스타트가. 네. 어떻게 독서를 시작하게 되셨는지가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 낳고 키우면서 이전이랑 되게 다른 삶을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저도 이제 첫째를 낳고서는 정신없이 그냥 그 시간들이 지나갔던 것 같고요. 둘째를 낳고 제가 이제 우울증이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산후 우울증 같은 것도 있지만 저희 남편이 이제 5년 동안 저를 독박 가사를 시켰어요. 아니, 1년도 아니고 5년이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은 5년 동안 설거지도 한 번도 안 해봤고요. 우울증 오고도 네. 남죠. 애를 이제 뭐 재우거나 목욕시키거나 이런 것도 거의 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나가고 네. 밤 10시에 오고 이렇게 이제 5년 동안을 하다 보니까 제가 둘째 낳고 나서 이제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울증이 불면증 형태로 와서 한 1년 정도를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자려고 좀 붙이면 애가 또 우니까 깨고 그쵸. 이걸 한 2-3시간 단위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딱 고정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막 살도 쭉쭉쭉 빠지고요. 뭐 사람 진짜 사람 사는 모습이 아니죠. 그건 제가 알죠. 네, 어머니도 살 빠지는 건 잘하실 좋았어요. 거예요. 근데 이게 살만 빠져야 되는데 그렇죠. 살만 빠져. 머리카락이 같이 이제 탈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머리를 감고 나왔는데 남편이 당신 머리 아니 하얗다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보내다가 우연히 이제 회사에서 어떤 강의를 듣고 오라고 시켜갖고 제가 그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네. 거기서 이제 독서법에 대한 강의를 정말 우연히 듣게 네. 됐어요. 근데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제가 책 읽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집에 있던 책 아무거나 빼서 읽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제가 처음 독서 목표는 하루에 한 권씩 이제 2,000권 읽는 거를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저의 계획보다는 되게 많이 늦어졌는데요. 네네. 왜냐면 하루 한 권 책 읽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하루 한 번 어렵죠.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려운데. 그래서 뭐 어떤 날은 읽었지만 또 네. 어떤 날은 또 못 읽는 날도 있고 그래서 지금 7년째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700권 정도 읽다 보니까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겨서 또 책도 쓰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도 만나게 되고 신기한 애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야, 일단은 그 육아에 대한 우울증을 탈출하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유명 작가도 되시고 강연도 가시고 유명까지는 아니고요. 도반장의 맘사 TV에 나오시면 다 유명한 분입니다. 네. 네. 아무도 오시지 않기 때문에 다 유명. 저만 아무나예요. 네. 사실 이제 엄마들은 저는 다 아무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시고 이제 그 우연히 들었던 독서 강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이 되셨는데 네. 아마 이 순간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먼 훗날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중에 질문이 네.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신 지 한 몇 년 정도 되셨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제 학부에서 사회복지 전공했고요. 그래서 네. 대학교 졸업하고 2004년부터 16년째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16년째 일을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16년째. 대학교 졸업하고 정말 아가씨 때 들어가서 이제 40을 앞둔 아줌마가 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일단 40을 앞두시고 있으니까 저보다는 한참 어리신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동안이신 우리 샘마님도 저 7년 만에 1,000권 읽고 현재 9년째인데 1,500권. 오,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다. 대단하십니다. 책 한번 써보십시오. 네. 우와. 우리 샘만님이 나중에 책을 내시고 나서 우리 작가님 방송을 보고 용기를 내서 나도 해봐야지 했다라고 얘기해 주신 그날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82년생이에요. 82년생. 그 네. 유명한 82년생 김지영. 아, 82년생 전한나입니다. 저도 82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IF 세대를 맞이한 75년생이라서.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드려보면요. 엄마 독서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뭐 독서를 아빠가 할 수도 있고 뭐 아이들에게 시킬 수도 있는데 그쵸. 왜 독서의 주체가 꼭 엄마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엄마가 하면 더 좋은 이유가 뭘까? 네. 저는 이제 독서가요, 시간이나 장소나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취미 활동인 것 같아요.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복장을 갖추거나 운동 기구가 있어야 되고요. 또 뭐 술을 만약에 먹는 게 취미라면 집을 나가거나 그렇죠. 육아를 포기하고 드시거나 이렇게 해야 되죠. 되는데 독서는 저희 엄마들이 되게 시간도 없고 집을 사실 벗어나기도 많이 어렵고 또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거 엄마들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취미가 저는 독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이 뇌가요, 네.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거를 바로 일상으로 바꿔서 인식을 한대요. 근데 저희도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네. 결국 저의 시야의 폭이 육아하고 내가 하는 일을 못 벗어나게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독서로 새로운 정보를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일상에 갇히지 않는 삶을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저는 독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실제로 독서를 하면서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다 보면 하루 종일 정말 되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계속 말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독서할 때 유일하게 침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혼자 가만히 있어도 네. 건드리지 않는 유일한 시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이제 채워지는 시간들을 갖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우울증이랑 불면증도 다 이겨내고 좀 행복해진 것 같습니다. 바뀔 때 박수 한번 채팅창에 박수. 네. 아니 근데 저도 공감을 어느 정도는 해요. 아시는 것처럼 저도 육아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진짜 혼자만의 시간 가지고 싶을 때도 있고. 그쵸. 근데 무엇보다 사실 지금 얘기 주신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경력 단절이란 게 일어나는 이유가 아이하고 가정 내를 벗어나면은 변해가는 시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게 책은 항상 그 시대의 트렌드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미래 트렌드까지도.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 경력 단절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책을 엄마가 봐야 되는 이유가 일단 그거다라고 네. 얘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그 뒤에 얘기 못 해주신 부분이 그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걸 해야 아이들의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죠. 선택은 아이들이 하지만 아직 어리니까 어느 문을 열고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문이 몇 개인지. 근데 아들아 너 이 문 따라 이 문 보고 너가 괜찮은 문을 한번 열어봐 이렇게 해주려면 트렌드를 알아야 되니까. 네. 시대 트렌드를. 그래서 이제 자녀 독서법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 아이 독서보다 네. 사실 엄마 독서가 더 우선이고 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을 만나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불행한데 아이가 행복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없죠.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네.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게 되고요. 네, 맞아요. 아이한테 하는 말도 고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보다 내가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마음은 같습니다. 네. 일단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네. 자,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네. 직장과 강의, 작가, 육아. 사실 이거 진짜 제가 정말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지금 사실 2주일에 책 솔직히 한 권 정도 읽고 있어요. 되게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저는 일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좋은 책을 이런 영상을 담아서 작가님을 못 모실 때 어머님들께 이 책 이래서 좋아요라고 얘기해드려야 일이니까 그나마 하긴 하는데 저도 카페, 유튜브, 대학교 수업, 책 쓰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 상황에서 진짜 책 2주에 한 권 읽기가 힘든데 지금 매일 한 권 또는 일주일에 한 권도 어려운 상황인데 매일 한 권 그거 읽다시피 하시잖아요. 이 시간이 어떻게 넘어세요? 그렇죠. 그 질문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제 불면증이 와서 밤을 이제 새다 보니까 밤새는 시간에 책을 읽었어요. 근데 책을 한 100권 정도 넘게 읽다 보니까 갑자기 불면증이 없어지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게 한 1년이 갔던 불면증이 책을 한 100권 읽었더니 없어지게 돼서 되게 신기하죠? 혹시 책 읽다가 좋아하시는 아,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애들이랑 남편 잘 때 도둑 독서를 한 거죠. 남편 몰래. 왜냐면 제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 남편이 되게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왜요? 책을 읽어서 어디다 쓸 거냐. 애 공부시켜라. 차라리 이때 뭐 청소를 해라.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면 차라리 그냥 텔레비전을 보라고. 이렇게 오히려 남편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남편의 그 말에 제가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될지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몰래 이제 책을 처음에 읽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출퇴근을 하니까 아침에 회사를 일부러 30분 일찍 가서 30분 동안 책을 읽었고요. 점심시간에도 이제 한 15분 동안 밥 먹고 또 45분 동안 책 읽고, 그리고 업무 다 끝나면 이제 컴퓨터를 끄고 회사 안에 이제 어디 짱 박혀갖고 30분 동안 책 읽고 이렇게를 또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얼추 책을 읽는 시간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육아휴직을 잠깐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책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 아이를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면 점심시간이고 정신 차려보면 저녁시간인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전업주부이신 엄마들에게 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제가 아침에 8시 40분에 아이가 학교 갈 때 데려다 주면서 저도 손에 책을 하나 들고 무조건 나왔어요. 애랑 같이. 아이가 학교 갈 때 책을 무조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물론 학교를 혼자 갈 수 있지만 횡단보도 건너는 거 이제 손 흔들어 주고 저는 카페에 가서 무조건 1시간 책을 읽고 그러고서 집에 들어갔어요. 그거 괜찮은. 왜냐면 그러니까 카페에 가서 뭐 그렇게 돈 드는 거 싫으시면 그냥 벤치에서 읽으셔도 돼요. 무조건 1시간을 읽고 집에 들어갔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엄마들이 집에 집안일이 보이면 집안일에 손이 먼저 가지 절대로 책을 읽게 되지 않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이제 아예 안 보여야지 책을 좀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8시 40분에 아이 보내면서 저는 무조건 밖에서 책을 1시간 읽고 그리고 집에 가서 뭐 집안일도 하고 아이 밥도 준비하고 한 다음에 12시에 또 점심 먹고 나서는 1시까지 무조건 또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한 30분 40분이라도 또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또 이제 아이들 집에 오면 간식해주고 저녁 준비하고 다 한 다음에 또 저녁 9시에 제가 독서 알람을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9시가 되면 제가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너 엄마랑 같이 책 읽을래 해서 애들이 같이 읽겠다고 하면 같이 읽고, 애들이 뭐 텔레비전 볼래요? 핸드폰 할래요? 그러면 저 혼자 이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육아휴직 했을 때는 아침에 1시간 한 20분 정도, 점심시간에 한 40분 정도,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요렇게 해서 하루에 3시간씩 이제 꼬박꼬박 책 읽는 시간을 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엄마들의 책 읽을 시간은 모두가 다 방해를 해요. 남편도 저도 되게 무시했고요. 애들도 제가 책 읽으려고 하면 꼭 와서 앵기고 업히고 맞아.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책 읽을 때 아이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엄마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싶은데 이 시간에는 엄마를 부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애들이 이제 이해를 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같이 와서 이제 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책 읽는 시간은 내가 스스로 먼저 좀 챙기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시다. 아니 그래서 하루에 한 3시간의 짬을 내서 책을 한 권씩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3시간 만에 한 권 읽으시세요? 아니, 처음에는 저도 밤을 새니까 한 5시간이나 7시간마다 한 권을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독서법 강의를 다니다 보면요, 책 한 권, 이제 일반적인 책이 250에서 300쪽이에요. 그 책 읽을 때 좀 오래 걸리시는 분이 한 8시간, 9시간 걸리고요. 보통은 한 4, 5시간 정도 걸리세요. 그리고 엄청 빨리 읽는 분이 1-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책 하나 읽는데 한 5시간에서 7시간 밤새서 그냥 읽다가 지금은 이제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7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속도가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두꺼운 책은 지금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하지만 일반적인 책은 이제 한 2시간 내외면은 한 권을 읽을 정도로 되게 빨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멋있다. 맨날 얇은 책만 읽는 거 네. 아니냐 막 이런 질문도 네. 하시는데요. 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무조건 책을 읽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되게 얇은 책을 읽어서 1시간 만에 책이 한 권이 끝나면 다른 책을 또 이어서 읽어요. 그러면 어떤 날은 뭐 2권, 3권을 읽는 날도 있고요. 네. 어떤 날은 되게 두꺼운 책을 읽을 때는 또 한 3일 걸려서 한 권을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 달을 지나 보면 얼추 30권 정도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꺼운 책도 읽고 뭐 얇은 책도 읽고 베스트셀러도 읽고 되게 유명한 스터디셀러도 읽고 뭐 인문 고정도 읽고 되게 다양한 책을 번갈아서 읽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마음은 따라하고 싶은데 일을 못 줄이면 저는 못 따라할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진짜 말씀 듣고 나니까 이제 하루에 한 권까지는 안 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자리에 앉으면 무조건 책을 읽고 뭘 한다라는 걸 이제 루틴을 좀 삼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오는데 전철로 한 1시간 반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오는 동안 책 계속 읽었고요. 사실 제가 여기 1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근처 카페에서 아. 또 1시간 책 읽고 들어와서 제가 지금 오전 10시 55분인데 벌써 2시간 반을 책을 읽고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와. 그래서 틈틈이 읽는 거, 전철 안에서 읽고 버스 안에서 읽고 기다리면서 읽고 일부러 약속보다 조금 일찍 가서 읽고 알람 맞춰놓고 읽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책을 읽고 있고요. 한꺼번에 뭐 3시간, 4시간, 5시간 몰아서 책 볼 시간은 거의 없어요. 예, 주말에 남편이 아이 좀 봐줬을 때 그럴 때나 정말 거의 시간이 있고요. 대부분은 책 한 권에 30분도 읽고 15분 읽고 좀 길면 1시간 읽고 이렇게 해서 틈틈이 읽고 있습니다. 야, 저도 근데 오늘 첫 번째 팁은 좀 따라하고 싶네요. 아침에 저도 한 8시 한 40분쯤에 그 유치원 버스를 태워주거든요. 그리고 들어와서 사실은 카페부터 열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저도 분명 커피 마시러 커피숍에 가서 네네. 1시간 책을 읽고 들어와서 모닝 커피 플러스 모닝 책밥. 책밥을 하고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저는 네. 이제 사실 저녁에도 이 영상 편집하고 틈틈이 시간 쪼개갖고 하다 보면 책 읽을 시간이 사실 잘 안 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직장 생활 되게 오래 하면서 터득한 게 뭐냐면 육아휴직 했을 때 저는 시간표를 제가 대충 짰어요. 그래서 8시에 아이들 밥을 먹이고 20분에 옷을 입히고 가방을 챙겨서 40분에 내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내면서 저도 책을 같이 들고 나와서 10시까지는 무조건 책을 보는 거죠. 그래서 10시에서 12시에는 저도 이제 작가도 하고 있고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업무하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점심 먹고 1시간 또 책 읽고 1시부터 3시까지는 집안일 하는 시간 그리고 4시에서 6시는 아이들이 오니까 아이들이랑 노는 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줄을 짜서 해야지 하루를 짜임새 있게 살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책 읽을 시간을 반드시 만들게 되더라고요. 야, 이게 여기서 두 번째 팁이 나오네. 네. 엄마들도 어느 정도의 하루의 스케줄을 짜야 된다. 네. 아이들이 방학 때 방학 계획표 짜듯이 네. 엄마들도 뭐 네. 일주일 이제 내내는 아니겠지만 그날 아침에 자기의 스케줄을 짜야지만 그렇죠. 네. 가능하면 이 루틴을 할 수가 있는 여유를 생기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 이제 40대 앞두고 있으니까 엄마들이 40대 되면 체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확 떨어져요. 네. 하루하루가 떨어져요. 다들 조언을 하시기를 꼭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운동도 내가 어느 날 1시간 시간 내서 해야지 이렇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일상에서 하루에 6,000보 걷는 거를 목표로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으로 다니기,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그렇게 목표만 세워서 해도 한 달에 6,000보 이상을 평균으로 걷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도 저는 시간표 이렇게 짜시면서 마음의 목표를 조금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집 앞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 앞에 잘 안 걷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데서 사시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여기 서울에 오면은
뭐 지하철 계단으로 막 오르고 하니까 운동이 더 되는 거예요. 맞아. 네. 대중교통 타고 다니니까 엄청 돼요. 치열하게 사는 것이고. 자, 다음 질문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이 질문도 안 드릴 수 없죠. 사실 책을 읽고 나면 뭔가 기억에 남았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책을 읽고 나서 돌아서면 사실은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책 읽기가 또 읽어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그쵸. 되거든요. 네. 어떻게 하시면 이게 좀 책 읽은 느낌이 남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밤을 새서 책을 읽는데 어느 날 한 책이 이게 쉬운 책이 아닌데 너무 술술 잘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책을 읽어서 이제 실력이 조금 좋아졌나 했는데 한참 읽다 보니까 제가 밑줄 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내가 읽었던 책인데 기억을 하나도 지금 못하고 있구나. 그쵸, 그때 그쵸. 깨달은 거죠. 어떻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네. 굉장히 허무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밤새서 계속 책을 읽는데 기억도 못할 거를 내가 왜 읽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정말 책 읽기를 포기할 뻔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찾은 방법이 뭐냐면 필사라는 방법을 찾았거든요. 필사요? 네. 그래서 저는 필사를 보면요. 그 책 제가 뒤쪽에 제 거 샘플을 몇 개 넣어놨거든요. 네, 네. 여기 보면은 작가가 한 말 그대로 머리로 읽기라고 해서 네. 문장 필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책 읽은 거 기억하고 싶으면 네. 내용을 요약을 해서 쓰거나 내 느낀 점을 적어 놓는데 네. 이 사람의 느낌은 시간 따라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1년 뒤에 제가 보면 내가 여기에 밑줄을 왜 쳤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작가가 그 책에 쓴 말 그대로 띄어쓰기랑 문장 부호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사라고 하는데 네. 책 한 권을 다 필사하는 건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 큰일 나요. 못해.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책 한 권을 A4 반장이나 네. A4 한 장 정도로 필사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책을 읽다 보면은 네. 이렇게 좀 감동이 오는 그쵸. 거죠. 그 네, 부분만 네, 이렇게 네, 필사를 하는. 그래서 필사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도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완전 명문장 꽂히는 거 이런 거를 꽂히는 쓰는 거. 거를 주관적인 필사라고 해요. 주관적인 그래서 필사. 주관적인 필사가 있고 또 객관적인 필사라고 해서요. 네.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 쪽보다는 작가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장이나 핵심 문장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필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마음에 드는 거 위주로 책을 계속 많이 읽다 보면은 이게 뭔가 핵심 문장 같은데 이게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 그쵸. 같은데 그런 게 있으시면 그거를 적으시는 거. 그렇게 해서 필사 공책을 네. 제가 이제 몇백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필사를 하니까 기억을 하게 되고요. 저희 네. 중고등학교 때 혹시 빽빽이 숙제 해보셨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그죠? 특히 영어 단어 전지에 막. 근데 그 빽빽이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대요. 그게요? 네,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읽고서 네. 눈으로만 읽으면은 기억이 되게 순식간에 순삭되는데 네. 손으로 한 번 더 적으면서 읽으시고 저는 가끔 책 읽기 싫을 때는 네. 제가 손으로 쓴 필사 공책을 네. 이렇게 넘기면서 쭉쭉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이 책 되게 좋았지. 이 책 되게 좋았지 하면서 이 책 다시 읽어볼까? 이렇게 새롭게 또 동기부여가 돼서 필사하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읽다가 책을 썼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첫 번째 책이 1,000권 독서법이라는 책이고 네. 오늘 이제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 두 번째 책인데 둘 다 좀 잘 됐어요. 1,000권 독서법이 엄청 잘 되셔갖고 네. 저보다 연봉이 몇 배가 높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네. 그 두 가지 책을 제가 낼 수 있었던 그 기초 체력 베이스가 저는 바로 필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책을 1,700권 정도 읽으면서 네. 필사한 게 한 1,000권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바인더가 이렇게 10개가 쫙 있거든요. 네. 제가 무거워서 오늘 못 들고 왔는데 그렇게 필사를 하고 나니까요. 글쓰기 실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혹시 엄마들 중에서 글 쓰는 거 좋아하시는데 글을 좀 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도 저는 필사를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작가들이 되게 고심해서 문장을 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몇 천 개의 문장 중에서 제가 A4 한 장 정도 쓰려면 문장 한 10개 정도밖에 못 골라내거든요. 그럼 정말 핵심 중에 핵심 문장을 제가 컨닝을 하면서 실력을 키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제가 책을 쓰게 되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게 필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사 꼭 해보시면 기억도 하고 글쓰기 실력도 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뭐 유명 작가가 될 수 있는 노하우도 이렇게 딱 공개를 이거 해주셨는데 비밀이에요. 네,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네, 비밀. 여러분만 아시는 걸로. 네, 근데 그게 아이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도 그런 모습이 사실 이제 아이들 책 읽고 나면 학교에서 독서 기록장 쓰라 그러고 뭐 이러는데 맨날 시키기만 해요. 이럴 수 있는데 엄마가 하고 있어. 그러면 신기해할 것도 같고 나도 저렇게 해볼까 싶기도 하고 그럴 네,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저희가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1학년이어서 네. 아직까지는 이제 말 중심으로 저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 필사를 하는 게 좋은데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책에서 핵심 문장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사실 그 전에는 그냥 책이 재미있었어, 네. 뭐가 이상했어 이 정도밖에 피드백이 아직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가 내년 정도 이제 고학년이 되면 책에서 좋았던 부분 필사하는 거를 시키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야, 우리 샘맘님께서 1,000권 독서법 읽었어요. 2017년에. 2017년에 네, 맞아요. 맞나요? 2017년 9월에 읽었습니다. 야. 샘맘님 저 기억하시네요. 원북 원 메시지 원 액션. 오. 야,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독서 1,000권 좀 했다 그러면 독서 1,000권 독서법 안 읽고는 1,000권 읽었다고 소리를 못 하는 거군요. 샘맘님 정말 되게 기억력 네. 좋으시네요. 네, 대단하세요. 대단. 야, 이렇게 그 독자들이 네. 어디나 있으시니까 좋으시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책의 주인공 전한나 작가님 오늘 오셔갖고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도 내용이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셨잖아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책 표지를 보면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 되어 있고요. 제목 옆에 부제가 독서를 통해 평범한 워킹맘이 좋은 엄마가 되는 거. 그리고 이거 들으면 여러분 눈이 반짝일 것 같아요. 연봉이 1억!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다고 하는데 책을 읽고 작가님처럼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제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게스트분들께 돌발적으로 대화를 하다가 질문을 하니까 이게 듣고 싶은 너무 중요한 핵심을 못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쫙 뽑았는데 일단은 책에서 넣은 1억 사회복지사 얼마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로 이렇게 활동하셔서 수익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책을 단지 많이 읽었을 뿐인데 연봉이 1억이 되셨다는 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지만 가능한 건지. 네. 비법을 좀 들려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연봉이랑 이제 인세랑 방역료랑 해서 제가 작년에 이제 1억을 이제 벌게 됐는데요. 책 많이 읽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주변에 보시면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1,700권이 아니라 그동안 더 많이 몇천 권 읽으신 분도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독서는 절대적인 양이 어느 정도 쌓여야지 질적인 변화가 오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가 수학 문제집을 한쪽씩만 50일을 풀었을 때와 50쪽을 하루 풀고 끝냈을 때하고 굉장히 다르죠. 근데 엄마들 독서도 꾸준하게 최소 몇백 권, 몇천 권 이상 읽어줘야 되는 절대량. 왜냐하면 양이 쌓여야지 질이 바뀌는 임계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양이 한 가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변화가 오는 독서를 하려면요. 책을 머리로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책을 머리, 가슴, 발로 읽으셔야 돼요. 발은 또 뭐예요? 네, 깨닫고 실천하는 독서를 해야지 독서를 통해서 변화가 와요. 예를 들면 이제 저도 요새 건강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둘을 낳았더니
이상하게 바지 지퍼가 안 잠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네. 막 허리 선이 막 없어지고 막 이런 일이 네. 생겨서 제가 다이어트 책을 이제 몇 번을 읽어봤어요. 근데 다이어트 책을 읽는다고 저절로 살이 빠지지 않아요. 다 아시죠? 근데 다이어트 책을 이제 읽고 나서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실천을 해볼까? 가슴으로 이제 깨달음이 한번 와야 되고 그거를 한 달이든 1년이든 직접 발로 실천을 해봐야지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이제 다이어트 책을 읽었으니까 살이 저절로 빠지겠지? 책을 읽었으니까 삶의 저절로 변화가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책을 읽고서 내가 여기서 뭘 실천을 해볼까 깨달음을 얻으시고 꼭 발로 해보셔야지 삶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한 권 읽으면요, 예를 들면 이제 육아서를 읽으면 수많은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게 절대로 100가지, 200가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한 번이라도 우리 아이한테 써먹어보자. 이게 저의 목표예요. 다이어트 책을 읽으면 딱 한 가지를 하루라도 해보자. 하루라도 한 가지라도 해보자.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1700권을 읽다 보니까 제 삶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달라지니까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행동이 달라지니까 삶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꼭 깨닫고 실천하는 독서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이제 변화가 오는 비법은 균형 독서인데요. 균형 독서. 네, 저도 처음에는 육아서하고 자기 개발서밖에 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자기 개발서, 저도 자기 개발서 작가인데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하냐면 자기 개발서는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개발서는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대리만족하기 위한 책이다. 그러니까 읽고서 실천하라는 게 아니라 읽고 대리만족하라. 약간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자기 개발서하고 육아서 많이 읽다 보면 너무 다 좋은 말인데 나하고는 거리가 있어.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런 책만 읽다가 지금은 이제 철학이라든가 역사라든가 과학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 책을 골고루 읽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일상에 갇히지 않고 정말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이렇게 엄마가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더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안목을 키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변화가 온 이유 세 가지가, 첫 번째는 절대적인 양, 두 번째는 머리, 가슴, 발 독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균형 독서. 이렇게 세 가지가 저의 비법입니다. 책도 일단 편식을 하지 말라, 장르적으로. 우리 가슴 벅찬 하루님은 책 한 권씩 읽고 한 가지 실천하는 중입니다라고. 잘하고 계세요. 네. 저분 아는 분 같아요. 그래요? 가슴 벅찬 하루 아이디가 되게 익숙한데요. 팬클럽이신가요? 네. 정자비심님도 독서량, 실천력. 네. 일단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무엇보다 독서량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결국 실천력이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실천. 저도 실천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겠는데 딱 한 가지만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가지 실천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샘맘님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아까 1900권 읽었다고 하셨으니까 1900권을 읽었던 내용들의 아까 그 독서장 뭐였죠? 필사. 필사를 만들어서 책으로 내보시는 실천을 하시더라도 삶이 갑자기 달라지실 것 같아요. 1900권이면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제 변화를 해도 되는. 그러실 것 같아요. 이제 아웃풋이 나올 때가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나가셔서 1900권에 읽었던 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실천해갖고 다음엔 우리 샘맘님이 여기 출연을 해주시는 걸로. 그러고 싶어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오늘도 너무 좋다. 사실 어제 방송도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저도 들었어요 어저께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송 좋으시다라면 지금 좋아요 빨리 하나 눌러주시고 혹시 구독을 안 하셨다. 구독도 좀 해주시고요. 이제 6번째 질문을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어떤 질문일까요? 아이. 역시 사실 부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나에게 닥친 어떤 고민보다도 당장은 내 아이를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네. 아이들이 독서를 하고 있을까? 과연 엄마가 저렇게 많은 책을 읽으면 독서를 한다라고 수많은 책에 넣었는데 현실에서 정말 그럴까? 이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제가 원래 성인 독서법 책을 냈기 때문에 성인 독서법 강의를 많이 다녀요. 근데 이제 만난 엄마들의 가장 최종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독서법 작가 강사인 당신은 아이들 책을 어떻게 읽느냐, 애들하고 안 싸우고 책 잘 읽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 아이들도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지 한 2년 조금 넘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 첫째는 한 670권 읽었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 둘째도 한 340권, 50권째 지금 읽고 있어요. 네. 저 로또보다 힘들다는 아이 책 읽기 성공했습니다. 와, 부모는 의지로 뭐 읽겠지만 아이가 벌써 340권. 이게 누적 340권. 네네네. 둘째가? 네, 둘째가. 이제 1학년인데? 네, 6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읽어주신 책 빼고 본인 읽은 거 얘기하시는 거죠? 아이하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야, 이러면 진짜 공부를 못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이 독서가 공부를 그냥 하게 해주거든요. 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가 저절로 책을 읽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쵸.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왠지 사실일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경험으로는.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요? 엄마가 책을 읽으면 아이가 읽는다는 게 사실이 아니다고요? 네, 저절로 읽는다는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하루 한 권 책 읽기를 지금 뭐 7년째 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사실이면 제가 책을 읽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될까요? 아이가 그냥 옆에 붙어서 계속 책을 같이 남편도 와서 책 읽고 첫째랑 둘째랑 다 와서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가? 우리 애들이 이상한가? 이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새 책을 읽기에 너무 어려운 이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다고 저절로 읽지 않더라고요. 또 저도 아이한테 독서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가 있는데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학교에서 이제 수학 시험을 다 이렇게 소나기를 맞아서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 학원을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보내봤는데 그래서 제가 순간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학원을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수학 문제지를 보고서 은규야 이건 이런 문제인데 뭐를 몰라? 이렇게 물었더니 나 그거 아는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틀렸어? 이랬더니 그게 그런 뜻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이해를 못해서 시험을 다 틀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아이를 이제 책을 읽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때 결심을 제가 하게 되고요. 또 요새 엄마들 사이에 되게 전에 한동안 유행했던 말이 아이가 성공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뭐 재력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고민이 많이 됐는데 이제 연구를 찾아보니까요. 아이가 50년 뒤에도 행복하려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읽고 쓰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연구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내가 읽고 쓰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까 하다가 또 제가 생각을 한 게 독서. 왜냐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지만 50년 뒤에 우리가 죽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읽고 쓰는 능력만은 내가 좀 잘 키워주고 싶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계기가 됐고요. 제가 쓰는 그 아이 독서 습관 잡는 방법도 이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하루 한 권. 하루 한 권. 네.
하루 한 권 그러면 미취학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이러고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취학 아이들용 정말 얇은 책.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요 하루 50쪽 미만으로. 50쪽 미만. 50쪽 미만. 그리고 3, 4학년 아이들도 하루 100쪽 미만. 100쪽. 네, 이렇게 그 학년마다 적절한 책의 분량이 있어요. 네. 그래서 1, 2학년은 50쪽, 3, 4학년은 100쪽, 5, 6학년은 200쪽 정도인데 출판사에서 그래서 책을 만들 때요. 이런 기준으로 그 학년별 책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줄 수도 네. 5줄, 10줄, 6줄 이렇게 차이가 나긴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하루 한 권의 의미는요. 적게라는 뜻이에요. 적게. 엄청 많이가 아니고요. 적게. 그래서 독서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아이 학년에 따른 책을 고르지 마세요. 저희 아이도 2학년 때 독서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제가 동생 책부터 시작했어요. 7살짜리 책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아이가 하루 한 권 읽는 거를 부담을 안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30권짜리 그림 되게 많은 동화 전집부터 아이한테 읽히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2학년인데 7살짜리 책을 한 5달, 6달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름방학쯤 돼서 아이가 책 읽기를 싫어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1학년 책에서 글자 제일 적은 책 그부터 읽히기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렇게 해서요. 초등학교 4학년이 저희 첫째는 청소년용 책을 읽어요.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 자전거 도둑, 해리포터 시리즈 이런 거 아이가 읽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으로 읽히지 않는 거, 너무 많이 읽히려고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이 하루 한 5분이나 10분만 돼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5분, 10분만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는 하루 한 권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을 때 저는 낭독으로 읽게 했어요. 낭독으로. 네, 그래서 되게 얇은 책이지만 소리 내서 읽는 거. 그래서 낭독으로 읽게 했고요. 근데 이제 4학년 정도 되면 책에 글자가 되게 많아져요. 그때는 낭독으로 하면 애들 너무 힘들어하고 또 사춘기가 와서 낭독으로 읽는 거를 창피해하거든요. 네. 그래서 4학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책을 그냥 묵독으로 소리 안 내고 읽게 하되 다 읽은 다음에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엄마하고 5분이라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첫째가 읽는 책을 제가 대충이라도 휘리릭 훑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켄슈타인을 읽었다 하면 여기서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 여기 사람이 엄청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너 이거 읽을 때 안 무서웠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듯이가 아니라 책으로 정말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듯이 그냥 친구가 돼서 나는 읽은 거 야 이런데 넌 안 무서웠어 이런 거.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 막 이러면서 맞아. 엄마가 읽었던 책 중 더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것 같아 이랬더니 첫째도 거기에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책 읽은 내용으로 대화를 해야지 아이가 책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는가를 또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낭독 또는 대화가 두 번째 방법이고요. 세 번째도 균형 독서예요. 균형 독서. 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중학교 아이들을 만나서 물어봤을 때도 책 읽기 싫은 이유 1위가 뭐냐면 읽기 싫은 책을 읽어야 돼서 읽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책 읽기를 싫어하지 않는 아이인데 네. 강제로 선생님이 읽어라 하는 책, 엄마가 읽어라 하는 책, 숙제해야 되는 책을 읽어야 되니까 책 읽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아무리 7살짜리 아이든지 초등학생 아이든지 자기가 읽을 책을 직접 골라서 읽게 하는데 저도 아이한테 책 선택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맨날 이제 읽고 싶은 책만 골라서 읽으니까 편식 독서를 또 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 첫째하고 둘째하고 둘 다 남자아이라 이제 동물이나 이런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출판사가 달라요. 정말 개인의 취향이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그래서 제가 쓰는 균형 독서 방법은 2+1이라고 해서요. 네. 아이가 책 2권을 고르고 나면 세 번째 책은 제가 골라줘요. 그걸 아이랑 의논을 네, 하는 거죠. 그럼요. 약속을 의논을 하는 거죠. 해야죠. 너가 좋아하는 거 2권 고르면 그다음 엄마, 그다음 또 너가 좋아하는 2권을 어떤 책이든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2권을 고르고 나서 제가 추천해주는 한 권을 읽다 보니까 균형 독서를 하게 되고요. 안
읽었던 책인데 읽다 보면 또 관심이 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균형 독서 본인이 고르는 책의 영역이 또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랑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나이가 아이들이? 첫째 초등학교 2학년, 아, 9살 때부터 했어요. 9살? 되게 늦게 한 거죠. 지금 이제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이제 고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학년은 그래도 엄마 말을 이렇게 좀 의논을 하는데 한 4학년 이상 되면 안 읽던 애들 진짜 그 대화도 안 통하고 힘들어하시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어릴수록 빨리 이걸 접근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만큼. 근데 이제 아이가 스스로 책 읽기를 해야지 읽기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렸을 때 아무리 엄마가 많이 읽어줬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읽어야지 읽기 능력이 좋아지는데 네. 이렇게 아이가 읽기를 하기 적절한 나이가 있어요. 언제냐면 7살부터 7살. 초등학교 3학년까지. 3학년까지. 네, 그래서 이 시기가 아이가 스스로 책 읽는 연습을 되게 시켜야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7살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수 있어요. 3학년이에요. 3학년이 마지노선이에요 하면은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맞아. 반응을 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 연구나 이런 거 조합을 했을 때 보면요. 7살 전에 아이들은 글자를 읽을 줄 알아도 읽은 글자가 뜻으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읽기는 읽었지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엄마들이 아이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순간부터 책 읽기를 안 해주세요. 얘를 그냥 독립을 시켜버리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 아이가 책 읽기에 흥미를 오히려 잃게 돼요. 그래서 7살 전까지는 아이가 글자를 아무리 읽을 줄 알아도 부모님이 꼭 엄마만 해줄 필요 없고요. 아빠가 해줘도 되고 저는 첫째랑 둘째랑 3살 차이가 나서 첫째한테 둘째 책을 읽어주기도 했었거든요. 누구라도 읽어주는 거를 많이 해주는 게 좋고요. 네. 7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사이에 아이가 스스로 읽는 훈련을 시키면 되세요. 근데 저희가 왜 3학년으로 마지노선을 하냐면 요새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게 빨리 와서 네. 4학년 이제 사춘기가 오면 엄마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독서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4학년 이전에 책을 잘 읽었던 아이들이 4학년 때 독서를 많이 포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4학년부터 글이 엄청 많아지고요. 그림이 되게 적어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전에 책을 잘 읽었던 아이들이 4학년을 잘 못 넘겨요. 근데 4학년을 잘 넘기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때 이제 글밥 많아지는 책을 읽기 시작해야지요. 아이들이 심화 독서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7살 때부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사이에 스스로 책 읽고 심화 독서로 넘어갈 수 있게 쭉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주변에 보면은 애 태어났을 때부터 한 6살, 7살까지 되게 엄청 많이 독서 시키시다가요. 막상 7살부터 포기하는 엄마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지쳐서. 네, 지치셔서. 근데 그때는 오히려 그냥 하지 마세요. 애가 7살 미만에 오히려 하지 마시고요. 7살부터 초등학교 한 4학년까지 내가 독서를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차라리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독서를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 태교로 책을 읽어준 적도 없고요. 저희 애들은 뽀로로가 다 키워줬거든요. 뽀로로가? 정말 부모 대신 뽀로로가 키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독서를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 아이가 책 읽는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 미리 엄마가 지치지 마시고요. 오히려 7살부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내가 집중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고민이 하나가 해결이 됐어요.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사실 권욱을 1살 때부터 책을 쭉 제가 해주다 보니까 1살 때부터요? 네, 한 애가 살 때. 집중을 해요? 그냥 누워 있잖아요. 네. 같이 누워서 이제 그림 보여주고 책 읽어줬죠. 네, 듣든 안 읽어주고 그 다음에 네. 이제 제가 일하는 뒤에서 네. 이제 기어다니면서 이제 책을 떼갖고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되게 네. 아이가 책이랑 친해지는 과정이에요. 네, 그래서 찍거나 낙서하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게. 그래서 네. 처음에는 욱했다가 책이 얼마나 소중한데 했다가 생각 빨리 바꿨어요. 네, 찢어라. 네, 아니 너희 네, 장난감이야. 좋아요, 좋아요. 했는데 네. 최근에 제가 이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주변에 자꾸 한글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글을 시켜야지만 본인이 책을 읽기 시작할 텐데 이걸 해야 되나 했는데 작가님 말씀 듣고 나니까 한글 좀 천천히 시켜도 되고 괜찮아요. 네.
처음에 네, 이제 네, 빨리 네. 뭐 하기보다는 네. 롱런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게 중요할 것 아이가 같아요. 이제 한글에 관심을 가지면 네. 그때부터 가르치셔도 돼요. 그래서 저희 네. 첫째는 좀 빨리 관심 가져서 5살 때 한글을 이미 다 뗐거든요. 네. 근데 둘째는 한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7살 때 자기 이름 겨우 썼어요. 근데 아이가 관심을 가질 나이에 시작을 하니까 네. 언제 시작하던 금방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속도가 아니라 네. 아이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아, 저희 아들이 요즘 한글에 관심 많이 가지고. 그러면 가르치셔도 네, 돼요. 그러고 이제 본인 이름만 딱 적어줬는데 아빠 나 저기 도 봤어 도. 오, 맞아요. 검 봤어 검. 그렇게 뭐 이렇게 시작되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나 하는데 또 네. 이게 고민이 그렇더라고요. 네. 영어랑 한국어를 병행해서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았고 네. 영어도 좀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네. 영어를 조금 더 한글은 뭐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서 오늘 제가 말씀 듣고 나니까 제 고민이 좀 해결됐고요. 다음 질문이 사실 아이 독서를 시키게 된 계기와 방법인데 다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아유 뭐 이게 대답을 숨차지 않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뭐 지금 1시간 동안 정말 물 흐르듯이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여러분 1시간 지난지 지금 전혀 감이 없으시죠? 저도 그래요. 네. 다음 질문은 학원을 안 보내고 아이 독서를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불안하진 않으셨나요? 근데 왜냐하면 작가님께서 책 속에서나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아직 학원을 안 보냈어요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학원 안 보면 굉장히 부모님들 불안하죠. 그렇죠. 네, 불안하죠. 남들은 하는데 안 하면 네. 우리 하면 뒤처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 안 불안하셨어요? 제가 아이를요 유치원 다닐 때 남자애니까 태권도 이런 거 네. 보내잖아요. 그래서 네. 태권도를 저희 첫째를 딱 보냈는데 첫째가 3개월 만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요. 네. 1학년이 돼서 제가 축구부를 또 같은 반 엄마끼리 만들었는데 한 달 하더니 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설득을 해도 안 됐는데 2학년 때 갑자기 애가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 또 안 할 거잖아. 제가 이랬더니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니까 피아노를 2년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가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습득을 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아이의 결국 관심사에 따라서 뭐가 가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를 끈다고 끌려가지 않는 그게 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제가 노원구 살거든요. 근데 아유, 노원구가 네. 또 묵동 다음으로 네. 교육열이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엄마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뭐 1학년인데 한 달에 학원비가 100만 원이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저희 다 돈이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봤자 저희 애들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정말 학원 전기세만 내줄 것 같지 네. 절대로 뭐 1등 하거나 이럴 거라고 전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이 책 읽기. 하루에 한 권 읽기 이것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아이가 글을 읽어서 이해하는 게 일단 좋아지더라고요. 전에는 시험 문제를 읽어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책을 읽다 보니까 네. 시험 문제가 일단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니까 그게 일단 되게 좋아지고요. 또 제가 낭독으로 아이 책 읽기를 시켰는데 이제 저희 애들이 언어 치료를 받았었어요. 언어 치료를요? 네, 그러니까 장애가 있지는 않았는데 네. 제가 이제 워킹맘으로 되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제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아이들을 많이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른 채로 아이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근데 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학교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셔갖고 은규가 기역 발음을 못한다는 거예요. 저 정말 그때 눈물이 네, 그렇죠. 엄마 입장에서는 나 그동안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정말 자책감이 엄청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진짜 저희 아이가 기역 발음을 못해서 언어 치료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언어 치료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뭐냐면 집에서 책을 소리내서 읽게 하고요. 엄마가 아이가 안 되는 발음을 앞에서 이렇게 입모양을 보여주면서 따라하게 시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이 낭독을 처음 시켰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아이가 반에서 낭독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낭독의 효과가 어마어마하다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말 잘 못하고 네. 발표력이 없어서 걱정되고 막 이런 또 엄마들 걱정이 있거든요. 낭독으로 책 읽기 하면요, 입 밖으로 발성하는 걸 하다 보니까 말하기를 확실히 자신 있게 하게 되고요. 네.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처음 가면 숙제가 딱 두 가지예요. 숙제, 일기 써오는 일기 거, 쓰기. 네. 책 읽고 독서록 써오는 책 거. 읽고 독서록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일기야 처음에는 그림이 반 이상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가 책을 읽고 뭘 써야 되는 것 때문에 이게 엄마의 숙제가 돼요. 근데 아이가 책 읽기를 쉽게 하니까요. 네. 일단 숙제를 50%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 엄마하고 대화하고 그냥 다 써.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독서로 숙제 써가는 것도 아이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몰라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랑켄슈타인을 써야 되는데 엄마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아까 엄마하고 얘기한 거 써봐. 사람이 몇 명이 죽었고 왜 죽었고 누가 범인인 것 같은지 너의 생각 그냥 써봐. 그리고 만약에 너가 작가라면 여기서 어떻게 내용을 바꾸고 싶은지 이런 거 써봐. 이렇게 이제 알려주니까 아이가 그 숙제를 되게 일단 쉽게 하죠. 예. 그래서 1, 2학년은 사실 아이가 책 읽기만 해도 숙제가 반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또 책 읽고 대화를 하니까요, 아이가 어휘력이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어휘력이 좋아. 엄마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책만 읽으면 어휘력이 자동으로 는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책을 읽으면 새롭게 나오는 단어가 140개인데요. 네. 대화를 하면 나오는 단어가 1000개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엄마가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이 어휘력이 네. 1000개가 아니라 1400개, 2000개, 3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책만 읽으면 알 수 있는 새로운 단어가 140개밖에 안 돼요. 아이하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해야 되고요. 엄마가 일상에서 책을 많이 읽어야지 아이에게 다양한 어휘를 이렇게 접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꼭 책 읽고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엄마가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이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아이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말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 사이에 리더십의 척도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공부를 잘하거나 말을 잘하거나, 그러면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리더십이 있고 되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로 보이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이제 그런 거를 인식을 하게 되면요, 책을 더 잘 읽으려고 하고요. 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책 읽고 대화를 아이들에게 좀 많이 하면 좋고요. 제가 또 이제 회사에서 총무팀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네. 직원 채용하고 이제 승진하고 부서 배치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요새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에요, 사진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안 뽑혀요. 이거 좋은 그리고 건데요? 성별 쓰는 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어떤 대학교를 나왔는지 쓰는 칸이 없어요. 야, 좋다. 네, 그래서 요새는 정말로 직원 채용하기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가 사실 기본적인 잣대가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 서류 합격을 뭘로 판단하냐면 자기소개서로 판단을 하고요. 결국 최종 채용은요, 면접 잘 본 사람이 채용이 돼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 가봤자 글쓰기하고 말하기를 못하면 채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말하는 거 그리고 글 쓰는 거 연습을 정말 잘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실제로 채용되신 분들요, 말하는 거하고 글쓰기를 잘하는 분들이 빨리 인정받고요, 빨리 승진해요. 그런 것 그래서 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책을 읽고 말하기, 글쓰기 능력을 잘 키워놔야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새 90년생도 정말 채용을 해보고 90년생. 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좋은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글쓰기, 말하기 실력을 정말 키워야 되겠다. 진짜 면접이 그렇게 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심사는 힘드시겠지만 이제 왜냐하면 글을 또 대필하는 데가 있어서 맞아요. 결국은 면접에서 말을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읽었고 글로 쓸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면접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진짜 저는 그냥 단지 무조건 암기를 해서 좋은 학교 가는 그것만으로 뽑히던 시대가 이제 좀 진짜
바뀌고 있구나 이걸 느낄 네, 수가 네. 있네요. 말씀을 통해서. 네. 근데 글쓰기 말하기를 하려면 정말 타고난 것도 있지만 책을 많이 맞아요. 읽어야지 노력. 네, 맞아요. 깊이 있는 말이 나오고요. 말이 엄청 많으신데 한 줄로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있어요. 말만 맞아요. 많으신 분.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거는 몇 번 만나다 보면 딱 뽀롱이 나요. 그래서 책으로 배경 지식 쌓아주시고 내공 쌓아주시고 해야지 글쓰기하고 말하기 실력이 정말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거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나와서 만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호감을 많이 가져주셨는데 네. 점점 뒤에 만날수록 이제 가진 게 이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책을 더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요즘에 노력을 저도. 네. 부반장님도 조카분들이 전교 1등 하는데 네. 책으로 삼촌이 네. 역할하셨다고. 네, 저는 뭐 응. 그 국영수 뭐 딱히 그거 없었어요. 단지 그거였어요. 책을 소리 내서 읽도록만 만들었는데 그거를 읽어가 아니고 네. 그 자리에 저도 책을 봤어요. 한 시간 볼 때 너는 소리 내서 읽고 나는 너가 소리 내는 걸 방해 안 하면서 눈을 읽게 해서 제가 가는 날만큼 어릴 때 그렇게 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그니까요. 저도 나머지 전략이 그거예요. 네. 아이가 하루 한 권 책 읽기만 저는 앞으로 쭉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의 유일한 네. 교육 목표, 네. 교육 철학입니다. 저희 건우군이 3살 때부터 무슨 3살짜리 오기가 좋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책 읽어주고 또 제가 심심하잖아요. 네. 대화에서 아들 좀 들어 아빠가 라라라 할까. 근데 동네 어머님들이 그 아이들하고 건우하고 어울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건우 말 너무 잘한다 네, 해서 네, 네. 건우랑 어울리니까 우리 아들도 오비가 느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 리더라는 거. 네. 사실 요즘은 조금 숫기가 있어서 말을 잘 리더가 안 되고 있긴 한데 너무 좋은 얘기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질문이 이제 몇 2개 정도 이제 제가 남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될 수도 있긴 했어요. 워낙 좋은 얘기를 앞에서 다 해주셔갖고 그래도 한번 드려볼게요. 잔소리 안 하고 아이들 독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네. 책 읽기 싫다는 아이들이 맞아요, 많다 맞아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어른들도 그런데요. 제가 10명 만나보면 한두 명은 책 읽기가 싫어요 라고 아예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고요. 한 6, 7분은 난 책 읽기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고 한두 분은 진짜 되게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아무 말 할 필요가 없이. 근데 아이들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체질상 아예 독서가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또 부모님이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 거실을 서재처럼 만들으셔야 돼요. 거실을 서재처럼. 네, 저도 예전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텔레비전 키면서요. 소파에 누워서 손에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럼 이 세 가지가 딱 삼위일체가 돼요. 네.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거실에 텔레비전을 치우고요. 소파를 치우고 그 자리에 책장이랑 큰 테이블이랑 의자를 놨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하면서 독서가 이제 습관이 되기 시작했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 읽는 분위기를 좀 잡게 됐어요. 그래서 거실을 서재처럼 만드시고요. 핸드폰도 사용시간 제한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른도 그렇지만 아이도 절대 스스로 핸드폰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에다가 저희 첫째가 핸드폰이 있고 둘째는 제 핸드폰을 쓰거든요. 뭐 유튜브 보거나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넌 얼마나 쓰니 이런 앱이 있어요. 그거를 해놓으면 하루에 아이가 핸드폰을 얼마 했는지 시간이 딱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시간을 다 쓰면 저절로 잠기는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하고 핸드폰에다가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씩 했다가 한 달에 10분씩만 줄이자 해서 50분, 40분, 지금은 하루에 30분씩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요, 심심해야지 책을 읽어요. 근데 핸드폰이 있으면 절대로 심심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핸드폰하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을 통제를 해주셔야지 책을 읽든지 공부를 하든지 나가 놀든지 뭘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심심하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거실을 서재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언제든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상태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책 읽어, 책 읽어, 책 읽어 하면은 잔소리가 돼요. 또 어떤 분은 책 읽기를
벌로 주시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 머릿속에 부정적으로 책 읽기는 자리였죠. 나쁜 거, 그렇죠. 책 읽기는 벌, 어떻게 하면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책 읽기를 절대로 벌로 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책을 10권 읽을 때마다 상을 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10권 읽을 때마다 저는 벽에다가 빈 종이를 하나 붙여놓고요. 아이가 책 제목을 직접 쓰게 하거든요. 10칸이 될 때마다 제가 1,000원 정도 용돈을 주거나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거 한 가지를 해줘요. 그래서 네. 저희 첫째 같은 경우에는 엄마하고 단둘이 데이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달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돈으로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첫째는 엄마하고 뭐 단둘이 30분 데이트, 아니면 뭐 아이스크림 데이트 이런 걸 이제 상품으로 네. 걸고 하면 아이가 책을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스스로 읽게 되고요. 또 이제 책으로 게임하는 것도 아이들하고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책을 벌로 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저희는 아이가 둘이니까 주말에 1시간 정도만 딱 시간을 내서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제목의 책을 누가 빨리 찾아오나. 예를 들면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을 보고 누가 빨리 찾아오나 시합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재밌겠다. 네, 그럼 애들이 정말 책장을 샅샅이 뒤져요. 그래서 빨리 찾아오면 1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요. 또 예를 들면 펭귄이 들어간 책 누가 가장 많이 찾아오나. 그래서 글자가 들어가도 되고 그림이 나와도 돼요. 그래서 펭귄 찾아온 거를 제가 읽어줘요. 그럼 아이들이 책 여러 권 읽어주면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럼 제가 또 퀴즈를 이렇게 내요. 엄마가 읽어준 책에서 펭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을까? 그럼 애들이 엄청 집중해서 들어요. 그쵸. 그럼 둘이 대답이 다르면 엄마가 다시 한번 읽어줄게 하고 새로 읽어줘요. 야. 그럼 2번을 읽어줘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점수 뭐 1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리고 한 달 동안 읽은 책을 제가 이제 쌓아놓게 하거든요. 책장에 못 꽂게. 그럼 아이가 자기가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또 성취감을 느끼게 되고 독서 목록 보면서 또 성취감을 느끼고 이렇게 쌓은 책으로 뭐 도미노 게임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네. 책으로 이제 징검다리 만들어서 자기가 읽은 책만 밟고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도 놀고요. 책으로 뭐 탑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다 읽고서 나이가 좀 지나간 책은 모았다가요. 네. 6개월에 한 번씩 그 중고 시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일부러 중고 책방에 직접 안 갖다 주고 네. 뭐 책보고라든가 뭐 이렇게 한평 책방 이런 데서 네. 무료로 시민들 대상으로 중고 책방 이런 걸 진행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 테이블도 주고 뭐 파라솔 이런 것도 다 세팅을 해줘요. 책만 들고 가서 판매하면은 그 수익금이 다 우리 거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일부러 책 판매를 직접 하러 가요. 그럼 아이들이 본인이 읽었던 책을 스스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많은 책을 읽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고 그쵸. 또 그날 번 용돈을 두 아이한테 용돈으로 또 나눠줘요. 그럼 몇만 원을 또 버는 그렇죠. 용돈도 또 획득을 하게 돼서 아이들이 책을 되게 재미있게 읽게 되고, 애들이 책을 조금 안 읽는다 싶으면 애들아 우리 언제 책 팔러 가야 되는데 너네가 책을 안 읽어서 못 팔러 간다 이러면 애들이 또 책을 막 읽어요. 그리고 이제 첫째가 책을 이제 100권을 읽으면요 둘째한테도 같이 선물을 해줘요. 근데 되게 생색을 내면서 해줘요. 네. 어떻게 해주냐면 이거 첫째 형아가 100권 읽어서 너도 선물 받는 거야? 이렇게. 둘째가 만약에 100권 읽어서 선물을 받으면 첫째도 같이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성규가 읽어서 너도 선물 받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되게 성취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간 형제 간에 경쟁심을 약간 이제 유발을 해가면서 그렇게 책으로 놀아주는 방법을 많이 찾으시면 좋고요. 또 어떤 엄마는 아이가 되게 좀 쇼맨십이 있어서 네. 촬영을 해주면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는데요. 그래서 괜찮죠. 네. 네, 아이가 책을 읽을 때마다 촬영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주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정말 카메라 딱 들이대면요 네. 책을 되게 멋지게 읽는 거예요. 저 엄마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네. 그 책 읽는 걸로 아이들 네. 유튜브를 시켜주시라고. 네네. 보는 것만 하지 말고 네네. 하는 거를 굉장히 해주면 네, 좋다고. 네, 네. 어제 오셨던 네. 또 정영민 작가님은 네. 아이 경제 개념으로 아이가 유튜브를 이렇게 자기가 하고 네. 심부름 가는 모습도 찍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게 네. 광고고 네.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때도 구독자가 3,000명 넘더라고요. 오, 대단한데요? 제가 그 친구한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데
네. 근데 작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잘하고 있거나 네, 검증받는 네.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금통을 몇 개 만들어요. 그래서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네. 100원을 줘요. 그럼 본인이 넣는데 네. 요 저금통은 장난감 사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저금통? 요거는 약간 유대인 그거 예. 따라 하셨네요? 그걸 알고는 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세요? 그냥, 오, 똑같은데요? 그냥 직감적으로 우와. 요거는 여행 갈 때, 요거는 네네. 건우가 뭘 배우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너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라고 사실 경제 개념을 가르쳐주고 시작했던 건데 이거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빠 네. 빨리 줘라. 네. 그러니까 네. 저희도 왜 아이들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장난감 사달라고 엄청 막 땡깡 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50권 읽으면 5,000원 주고 100권 읽으면 10,000원씩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둘째를 설득할 때도 이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장난감이 갖고 싶대요. 그러면 네. 너가 책 읽으면 엄마가 1,000원, 5,000원, 10,000원 주니까 그거 모아서 사라. 그거는 너가 뭘 사든지 엄마가 터치를 안 하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막 땡깡 막 부리고 하다 나중에는 수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책을 열심히 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 주의하실 점은 그 보상을 너무 과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그렇죠. 어떤 분은 책 한 권에 10,000원 막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큰일 나요. 그럼 아이가 돈 때문에 책을 읽지 절대로 책 읽는 습관이 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되게 좋은 예시인데 한 권에 100원 50원 하려고 하니까 너무 할것 같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10권에 1,000원이고요. 네. 제가 중학생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 책을 만약에 1년에 한 50권이나 100권을 읽었을 때 얼마를 주면 읽고 싶은 마음이 드냐 했더니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중학생? 건당 1,000원? 건당 1,000원. 그럼 50권 읽었을 때 5만 원. 네. 네, 맞아요. 애들이요. 오. 엄마 생각처럼 네. 한 권에 10,000원 줘야지 읽지 않아요. 중학생 애들이요. 네. 내가 1년에 50권 읽으면 연예인 굿즈를 하나 사고 싶대요. 근데 연예인 굿즈가 뭐 핸드폰 케이스, 뭐 네, 앨범, 네. 책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게 5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내가 1년에 일주일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엄마가 5만 원 정도 주면 내가 책 읽을 마음이 들 것 같다라고 해요. 근데 엄마들이 너무 과하게 한 권에 10,000원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역효과가 납니다. 그런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건당 뭐 500원이나 500원 좀 많나? 하여튼 뭐 100원 이렇게 조절해서 그 저금통은 콘서트. 굿즈도 이제 사실 콘서트 가고 싶은데 비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좋네요. 근데 그 목표면 제가 볼 때 책 고학년이 이게 통할 것 같아요. 맞아요. 고학년이 네. 콘서트 진짜 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경비를 모아서 가는 거에는 오케이 해주겠다. 네. 오늘 갑자기 굿 아이디어를 작가님 덕분에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제가 드릴게요. 엄마 독서, 아이 독서로 작가님에게 생긴 변화는 무엇이냐? 네. 변화 되게 많죠. 제 책 제목에 있듯이 네. 저는 되게 행복한 엄마가 됐어요. 네. 전 그게 최대 이제 소득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제가 우울증 오고 막 이랬던 엄마인데 지금은 이제 책으로 다시 정말 의욕을 갖고 살고 있고요. 저는 이제 목표가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는 어제의 저보다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제보다 책을 한 권 더 읽음으로써 제가 그걸 깨닫고 실천하는 걸로 어제보다 나은 전한나가 되는 게 네. 저는 하루하루의 목표예요. 그래서 제 삶에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고 다양한 직업도 갖게 됐고 또 책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만나게 된 그런 변화가 되게 많이 생기게 됐고요. 또 지금은 아이들이랑 제가 매일 저녁에 같이 책을 읽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책 읽는 가족이 됐다는 거. 저희 집에 책이 정말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집안 인테리어도 많이 달라지면서 아이들이랑 같이 책을 읽게 된 거. 또 저희 첫째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도 엄마처럼 책 읽고 책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 머릿속에 항상 엄마는 공부하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책 쓰는 사람 이렇게 되게 인식이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저희 남편이랑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사실 남편이랑 갈등이 굉장히 많아서 네. 이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려고 했을 때 남편이 되게 무시하면서 야 너가 책 읽어서 뭐하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남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무시 지금 못하시겠는데 네. 무시했다 큰일 나시겠네. 근데 지금 그때 남편이 뭐라고 네. 얘기했냐면 야 책을 읽는다고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책을 네. 왜 읽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떡이 생기고 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남편이 이제는 아무 소리 안 하고요. 그럼요. 열심히 책 읽으라고 도와주고 또 저희 시어머니가 사실 저를 되게 무시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한테 뭐라고 전에 한번 전화가 왔냐면 안나야 이제 머리 쓰는 거는 너가 하고 집안일은 사람 부르라고 이렇게까지 어머니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책을 읽었을 뿐인데 변화가 네, 진짜. 그래서 아이들도 저를 대하는 게 되게 달라지고요. 엄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저희 아이 학교 반에 재능기부 강사로 한번 갔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아이가 난리가 났어요. 반 아이들 전체가 저희 아이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를 맨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본인 엄마들한테도 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집 앞에서 지나가다가 같은 반 아이 엄마를 만났더니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책을 읽냐. 네. 저희 아이가 엄청 자랑을 많이 해서 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이 달라지게 된 처음 시초가 제가 책을 읽기 시작한 것부터가 처음 시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하고 계속 책 읽는 엄마로 쭉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아, 진짜 오늘 뭐 정말 너무 좋은,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얘기만 막 제가 질문을 딱 엑기스를 뽑아갖고 딱 들었는데 너무 청산 뉴스처럼 쫙 얘기해 주셨잖아요. 아마 들으셨으면은 아 이거는 그냥 뭐 그냥 하는 얘기야 하가 있고, 야 저거는 진짜 꿈이 먹고 진짜 저거는 아 내가 진짜 따라해야 될 얘기라는 느낌 오실 텐데, 오늘은 어느 쪽이셨습니까 여러분? 전자? 후자. 일단 저는 후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시간인 것 같고요. 이제 질문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조금의 PR의 시간인데, 우리 기적을 만드는 엄마의 책 공부, 이 책 전체 중에서 그래도 한 3가지 정도 이 내용만큼 여러분들이 무조건 꼭 읽어보십시오라고 추천해주고 싶어요. 사실은 하나도 뺄 내용이 없죠 사실. 네. 저도 책을 지금 적다 보니까 네. 뺄 내용이 없어요. 네. 줄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고르고 골라서 3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서 시간을 아무도 만들어주지 않아요. 제가 아까 네. 예시 드렸던 것처럼 독서 시간을 내가 스스로 꼭 먼저 내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 알람을 시간에 맞추시든지 대한, 네. 저처럼 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표를 짜든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책 속에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독서 시간은 내가 꼭 먼저 확보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머리, 가슴, 발 독서. 머리, 그래서, 가슴, 발 독서. 책만 읽는다고 절대로 삶의 변화가 오지 않아요. 네. 꼭 깨닫고 실천하고 그래야지 삶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꼭 깨닫고 실천하는 독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균형 독서인데요. 엄마라고 엄마 육아서만 보지 마시고요. 또 쉬운 에세이만 보지 마시고요. 세상에 너무 다양한 책들이 많아요. 도서관에 가셔서 100번 철학대부터 900번 역사책까지 다양하게 견문을 읽히셔서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에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라도 꼭 다양한 책을 많이 읽는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광고 하나만 해도 돼요? 그럼요. 하시죠. 네. 제가 이제 책이 지금 나온 지 한 보름 정도 네. 됐어요. 그래서 처음 초판 읽어주시는 분들 위해서 전한나 작가 블로그에서 서평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데 지금 서평 올려주신 분들한테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참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한나 작가 블로그에서 네. 8월 31일까지 응모해주시면 네. 제가 스타벅스 쿠폰을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 끝나시면 바로 가까운 서점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셔갖고요. 바로 네. 그렇다고 뭐 100% 주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1차하고 2차는 100% 드렸어요. 그래요? 네. 네, 1차, 2차를 놓쳤군요, 네. 제가. 3차 여러분 바로 이렇게 참여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선물을 떠나서 사실 아이들에게 독서가 인생을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이 책 속에서 여러분 네. 지금 이야기해 주신 3가지를 어떻게 하나하나 현실적으로 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으니까 중요한 거는 퀘스천이 아니라 나도 어떻게 해야 되지를 네. 풀어준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도반장도 빨리 읽고 책 리뷰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네,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한나 작가님 블로그에 가셔서 후기 이벤트 꼭 네, 하시고요. 네. 집에 책이 너무 많다. 근데 나는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왜 책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많이 푸시하셔갖고요. 주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맘스타 TV 사람이 좋다. 오늘 전한나 작가님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마지막 인사 감사합니다. 한마디. 네, 그렇죠? 네. 저도 되게 평범한 엄마였었는데요. 최고로 정말 삶이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